요즘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를 알아보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중엔 터무니없이 싼 값에 나온 중고차도 많습니다. 심지어 1억 원이 넘는 외제차가 단돈 77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중고차 판매장을 직접 찾아가 봤더니 리스비 7천만 원을 따로 내야 한다며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른바 미끼 매물인 겁니다. 최근 이 미끼 매물을 이용해 중고차를 강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은 고객을 울리는 중고차 강매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 중고차 판매원이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거는 차를 들어올 때 사진 찍은 거고 상사 이사하면서 다 바뀌어요, 번호판은. 구매자의 지적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중고차 판매원. 아니, 여기 다니는 실수가. 당연히 운전하고 차 이동을 하는 당연히 출근 들어야죠. 아무것도 모르시네. 진짜 차 문제가 있다. 같은 차 맞으면. 이 영상은 사실 한 중고차 판매 조직의 사전 교육 과정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또 1대1 교육도 하고. 마치 실제 기업에서 고객 대응 상황극을 하는 것처럼 중고차 강매에 이 같은 교육 방법까지 도입한 겁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중고차 판매 조직은 적발된 조직원만 13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어지간한 중소기업의 버금갔습니다. 하지만 한 결정적인 제보를 통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됐습니다. 1년 넘게 이걸 하고 있다. 근데 애들이 수법이 너무 악랄하고 그래서 나도 거기 일을 하러 들어갔다 도저히 못하게 해서 나왔다. 그러니 경찰에서 이거 수사를 좀 해달라. 이런 제보가 들어왔던 겁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15개월 만에 결국 범행이 적발됐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시라고요. 경찰서 방역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그대로 일어나시죠, 그대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중고차를 강매당한 피해자가 무려 363명. 해당 조직이 챙긴 부당 이익만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과거 중고차 강매 조직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는데요. 과거에는 폭력 배풍의 그런 이 딜러들이 피해자를 뭐 때리거나 뭐 멱살을 잡고 막 뭐 흔들고 협박하고 뭐 때로는 차에서 못 내리게 막 차에서 가둬놓고 감금하고 막 이런 그 물리적인 그런 그 폭력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 금전적인 손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 고객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는 차량을 사도록 규모한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61살 하영선 씨는 지난해 12월 중고차를 알아보다 해당 조직이 올린 차량 매물을 보고 인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가보니 정작 인터넷에서 봤던 차량은 없었습니다. 다른 차를 자꾸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광고에 그렇게 안 나와 있더라도 차 성능만 좋고 하면은 별 상관이 없거든요. 중고차 판매상은 대신 다른 차를 보여줬고 그 차가 마음에 든 하 씨는 1,800만 원에 그 차를 사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차를 받으러 가자 업체가 갑자기 황당한 말을 꺼냈습니다. 차 할부가 있다 이거예요, 할부가. 첫 문제 계약할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돈이 내달라 그러니까 뭐 돈 못 내준다 하면서 뭐 완전히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하 씨가 사기로 한 차량이 알고 보니 할부금이 2,500만 원이나 남아있던 겁니다. 2,500만 원의 할부금을 대신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하 씨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업체는 계약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 반협박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 씨는 계약을 체결한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결국 업체가 추천한 다른 차를 사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사게 된 차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액이 새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한 하 씨는 차량을 정밀 점사를 맡겨봤는데요. 전손된 차입니다. 완전히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4,500만 원 가까이 보상을 받고 차가 폐차돼야 할 차를 지한테다가 그렇게 팔은 거예요. 하 씨는 화를 내며 판매사에 차를 바꿔주던지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업체 측은 끝까지 책임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피해자한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약점 잡아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을 하다 보니까 그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그 손해를 볼 수 없는 피해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딜러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주 저질의 차량을 고가에 매입하는 거거든요. 밀당은 구매자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해 그에 맞게 작전을 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얘기해라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딜러가 보통 2인 1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피해자하고 막 얘기하고 한 사람이 옆에 있던 그 서브 딜러는 계속 카톡으로 상황 보고하고 팀장한테 지시받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중고차 사기. 인터넷상에는 지금도 터무니없이 싼 매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들은 모두 진짜일까? 신차 가격으로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770만 원에 판다는 업체에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 가격이 맞는 건가요? 추가비용 뭐 이전비 같은 경우가 드시는 거고요. 네네. 지금 차 대금 770만 원에 가능하세요. 실제 광고 가격이 맞다는 말에 직접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신차가 1억이 넘는 차라요. 이게 차가 2억 7천 6천 원 하는 차인데 700만 원에 이걸 하고 파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정도 가격은 말도 안 된다며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그럼 왜 770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770 매매 계약이 완료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7천이라는 금액이 남아있어요. 자, 근데 이걸 뭐 형님한테 다 물라고 하진 않아요. 차점을 보는 거예요. 즉 770만 원은 그저 미끼였을 뿐 리스비 7천만 원을 따로 내야 하는 겁니다. 뭐 1,000만 원짜리 차를 300만 원에 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하시고 뭐 통화할 때 뭐 녹음을 한번 시켜놓는다든지 증거 자료를 좀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경찰은 강매 조직 가담자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